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난치성 피부질환을 20년 정도 치료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희한한 치료법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난치성 피부질환이니까 난치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치료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간요법을 이것저것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피부질환이 사실은 불치병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실 난치병이라고 하니까 혹은 난치성 피부질환이라고 하니까 불치병으로 규정하고 의학적인 치료를 너무 쉽게 초반에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요법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민간요법 중에서는 자가치료 이런 방법들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민간요법 중에서 뭘 하면 조금 좋아졌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엄청난 치료법으로 칭송받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효과가 없으면 원래 뭐 그런 거니까 라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어차피 치료를 완수하지 못한 거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는 분들은 그 치료법을 굉장히 좋은 치료법으로 칭송하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열혈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난치성 피부질환은 불치병이 아니다라고 했죠. 저 같은 경우에 또 불치병을 치료하는 경우는 아니고 난치병을 치료하는 건데 따박따박 치료하게 되면 잘 낫게 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치병은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일찍 포기하는 건 좋은 태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생활 습관을 바꿔주고 정확한 치료법을 도입하게 되면 치료는 가능한 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환자분들이 민간요법에 손을 많이 대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에 에피소드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환자분 한 분이 6개월 전에 오셨어요. 화폐상습진으로 내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치료를 하지 않으시고 특이하게도 본인이 스스로 치료하겠다라고 저한테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본인이 해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 저한테 치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카톡이 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6개월 동안 치료를 했다라고 해서 경과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간해독요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6개월 동안 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딱 봤는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이 지났다고 하고 그리고 본인이 다 나았다라고 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사실 하나도 치료가 안 되고 오히려 심해진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길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간해독요법을 위해서 샐러리 주스를 마시고 처음에 명현현상이 심하게 왔다고 하세요. 그래서 화폐상습진이 엄청나게 심해졌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없던 부위에도 화폐상습진이 생겼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간해독요법을 계속하니까 처음에 명현현상이 심해졌던 것보다는 점차 좋아졌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해독요법을 5차, 6차 정도 하셨다고 하십니다. 즉 그분의 해석은 명현현상이 발생한 상태보다 현재 상태는 좋아졌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잘 낫고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간해독요법을 몇 번 더 하면 다 나을 걸로 희망적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뭘 느꼈냐면 내원했을 때 상태와 현재 상태를 보면 사실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도 낫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명현현상이라는 건 사실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즉 악화현상이죠. 그런데 낫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본인이 좋게 해석하시는 거죠. 제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안 낫고 있는 게 맞죠. 오히려 사진만 보면 악화되는 게 맞고 없던 목 부위에도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악화죠. 그런데 그게 6개월이나 경과했다는 건 화폐상습진이 자연적으로 경과되는 것보다 굉장히 느리게 그리고 전혀 낫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해독요법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샐러리 주스가 뭔가 하고 찾아봤는데 앤서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책을 내서 샐러리 주스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설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해독요법이라는 걸 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해독요법 하면서 잠깐 생각을 했거든요. 간해독요법은 많이 들어봤던 거니까. 그런데 저자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번 소개해 볼게요. 사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사실 사입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걸 칭송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약간 사짜 느낌이 나긴 해요. 뭐냐면 앤서니 윌리엄스는 자신을 메디컬 미디엄 즉 의료 영매라고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의료 영매 좀 이상하죠? 영매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소리, 저자는 그 목소리를 연민의 정
Spirit of Compassi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4살 어린 소년 시절에 연민의 영이 자기한테 찾아왔다고 하십니다. 그 영이 그에게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진정한 원인을 알아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정보를 세상에 알리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죠. 마치 친구가 내 옆에 서서 주위 사람들의 아픈 곳과 증상을 알려주는 것처럼 영, 스피릿이 내 귀에 대고 계속 말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영적 존재란 얘기죠. 뭐 의료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 덕에 그는 강력한 MRI 스캔처럼 몸에 막힌 곳, 질병, 감염 문제가 있는 곳 과 심지어 과거의 병증까지도 모두 볼 수 있게 됐대요. 이 책에서 공유하는 모든 건강 정보 또한 바로 그 연민의 영, 스피릿이 출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순수하고 조작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깨끗한 출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이 정보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낡은 것으로 밝혀질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이론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죠. 느낌이 좀 이상하죠? 메디컬 미디엄, 의료 영매, 이거부터가 좀 문제가 돼요. 의료 영역에서 영매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영적 존재, 사실 그렇진 않고 의료라는 건 치료와 결과, 치료를 했는데 결과값이 존재하는 것뿐이지 스피릿 이런 영적인 존재가 가미될 건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의료의 메시아, 누가 나한테 알려주는 게 있으니 그건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는 진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적인 의미에서 보면 암도 치료할 수 있고 당뇨병도 치료할 수 있고 갑상선 질환도 치료할 수 있고 자가면역 질환도 치료할 수 있고 피부 질환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샐러리 주스를 마시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논리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그러면 피부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나 한번 살펴봤는데 이것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피부 질환은 습진은 자가면역 질환에 속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원인이 깊숙이 잠복되는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가 독성 중금속을 먹고 그 중금속보다 더 독한 노폐물을 배설하고 그게 유발하는 게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피부 질환을 유발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치료하냐면 해독 치료를 통해서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를 억제를 하고 중금속을 배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간 해독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샐러리 주스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샐러리 주스가 나오느냐면 샐러리 주스에 나트륨 클러스터 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금속과 독소를 흡착해서 내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들어보면 좀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도 그렇고 중금속을 흡착해서 내보낸다는 것도 그렇고 샐러리 주스도 그렇고 증명된 바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해독 요법의 스토리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디톡스 요법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질병을 독소, 우리가 알 수 없는 독소를 통해서 그 독소가 우리 몸의 장부를 해치고 그럼으로써 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독소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독소를 빼낸다, 해독시킨다, 디톡스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 구조는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근간에서는 간해독요법이라고 해서 20년 전에도 유행했던 요법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던 요법이죠. 이때 사용했던 간해독요법은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타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차례 설사하거든요. 이때 담즙도 분비되고 담 쪽에 문제가 됐던 막힌 것들도 분비가 되고 그리고 간에서 해독하는 작용들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20년 전에 유행했던 간해독요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샐러리 주스로 치환된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샐러리 주스를 먹고 대변을 봤는데 대변 속에서 덩어리들이 배출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섞어서 담즙이 배출이 되고 지방이 배출된 거랑 똑같은 스토리 구조거든요. 간해독요법은 똑같이 배설된다고 하는 거고 그 수단이 샐러리 주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리 구조는 사실 기능의학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해독요법을 가장 많이 쓰는 건 사실 기능의학이거든요. 기능의학에서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들의 원인을 중금속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킬레이션이라고 해서 EDTA를 정맥으로 주사해서 해독요법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킬레이션 치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겁니다. 흡착해서 내보낸다. 해독요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능의학
기능의학에서도 샐러리 주스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독요법의 논리 구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원인 물질들이 존재하고 그걸 독소라는 그런 미지의 영역으로 삼고 그리고 그걸 없애는 쪽에 치료를 해주면 그 병이 낫는다라는 논리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능의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중금속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서 의학적으로는 사실 증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게 맞거든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난치성 피부질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난치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부지병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치료법을 우선은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민간요법을 찾게 되고 혹은 자가치료를 찾게 됩니다. 그때 흔히 접하게 되는 게 내 몸은 내가 치료한다, 해독해줘야 된다라는 해독요법류거든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앤설린 윌리엄스의 샐러리 주스 같은 경우도 본인 병을 치료한다라는 그런 컨셉을 갖고 해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샐러리 주스를 먹었더니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명현 증상도 옵니다. 그게 바로 고난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고난 후에 증상을 악화시켰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좋아지는 과정도 우리 몸에서 담당을 하겠죠. 그래서 악화된 후에 좋아지는 건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걸 명현이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보기에는 악화됐다 좋아지니까 낫는 과정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피부질환은 기본적으로 독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보는 게 사실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는 흔히 얘기하는 해독요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해독요법은 과거부터도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항상 유행을 타고 간해독요법이라고 해서 올리브유를 먹다가 지금은 샐러리 주스를 먹는 거죠.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또 다른 걸 먹는 어떤 사람이 또 존재할 겁니다. 의료 용매가 됐든 미국에서 온 다른 사람이 됐든 돌고 도는 게 해독요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너무 광신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뷰아르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